한국의 도전은 경제적 자살 행위다. 한국이 로켓을 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미국 나사는 단언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설적인 분석가는 기사를 미리 작성해뒀습니다. 한국 720억 달러를 새벽 하늘에 불태우다. 성공 확률 25%, 프랑스는 15년간 실패했고 중국은 480억 달러를 날린 그 기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나로우주센터 현장엔 취재 기자도 고흥 주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발사를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던 그 순간 누리호가 하늘을 뚫어버렸습니다. 단 3시간 뒤 전 세계 기자들이 인천공항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긴급 생중계를 시작했고 프랑스 우주국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도대체 그 새벽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단 한 줄 기사도 없던 누리호가 세계를 뒤집은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로켓 발사가 아닙니다. 세계가 무릎 꿇은 진짜 반전의 시작입니다. 잠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알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새벽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화면 속 숫자가 눈을 찔렀습니다. 7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모니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키보드 위에 올려진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우주 개발 프로젝트 전체를 경제적 실패로 낙인 찍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문서를 지금 막 완성한 참이었으니까요. 저는 알렉스 톰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5년간 국제 경제 분석을 담당해온 기자였습니다. 업계에서 저를 숫자의 예언자라 부르는 데엔 이유가 있었죠. 지난 10년간 제가 예측한 경제 전망의 적중률은 92%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보고서만큼은 손끝에서 전해지는 무게감이 남달랐습니다. 모니터 속 헤드라인이 창백한 형광빛을 내뿜으며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누리호 프로젝트, 경제성 제로에 가까운 도박, 투입된 720억 달러는 결국 국가 부채 악화로 귀결될 것. 이 문장 하나가 내일 아침이면 전 세계 경제지 1년을 장식할 예정이었죠. 창밖으론 뉴욕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고층 빌딩 사이를 파고들며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어둠이 도시 전체를 삼키고 있었고 사무실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데이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로켓 개발 시도는 경제적 관점에서 완전히 비합리적이었죠. 이미 검증된 스페이스X나 아리안스페이스 같은 상업 발사 서비스를 이용하면 10분의 1 비용으로 해결될 일이었으니까요. 제 분석 모델에 따르면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은 최소 47년, 실질적 경제 효과는 마이너스 340억 달러로 계산됐습니다. 책상 모퉁이에 놓인 커피잔에서 김이 희미하게 피어올랐어요. 식어가는 커피처럼 한국의 우주 개발 열정도 곧 차갑게 식을 거라 확신했죠. 손가락이 마우스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이 보고서가 편집장에게 전송될 예정이었어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캐서린 리 선임 기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죠. 계단을 뛰어 올라온 게 분명했어요. 알렉스, 잠깐만요. 다급함이 목소리에 가득 묻어났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어요. 캐서린, 지금 밤 10시인데 무슨 일이죠? 그녀가 제 책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손에 든 태블릿 화면이 푸른빛을 발하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 보고서 내일 송고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현장 취재가 반드시 필요해요. 캐서린의 눈빛이 제 눈을 똑바로 쏘아봤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을 흘렸어요. 현장 취재요? 캐서린, 숫자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720억 달러는 어떤 감동 스토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녀가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엔 나로우주센터의 발사대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11월 말 추운 날씨 속에서도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로켓 주변을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저 사람들은 10년을 기다렸어요. 단 하나의 외국 부품도 없이 순수 국내 기술만으로 만든 로켓입니다. 캐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서요, 감동적인 이야기는 경제 섹션이 아니라 피처 섹션에 어울리죠. 저는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감정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고요. 손가락이 다시 마우스 위로 향했습니다. 캐서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렉스, 당신은
뛰어난 분석까지만 때론 숫자 너머를 봐야 합니다. 발사는 사흘 후예요.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미 모든 데이터를 철저히 검토했죠. 제 손가락이 전송 버튼을 향해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클릭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보고서가 편집장 이메일함으로 날아갔고 화면 하단에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캐서린이 아무 말 없이 책상을 떠났어요.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따라 점점 멀어졌죠. 저는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헤드라인 속 720억 달러라는 숫자가 차갑게 빛났어요. 이 숫자가 제 확신의 전부였습니다. 한국의 도전은 실패할 게 분명했죠. 하지만 캐서린의 마지막 말이 묘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흘 후면 모든 게 결정될 텐데 과연 제 분석이 옳았을까요? 인천공항 입국장 형광등 불빛이 피곤한 눈을 찔렀습니다. 15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의 공기는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11월 말에 서울은 뉴욕 못지않게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죠. 캐서린이 제 옆에서 캐리어를 끌며 빠르게 걸었습니다. 호텔 체크인하고 바로 나로우주 센터로 이동해요.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가방 속엔 이미 작성해둔 실패 보도, 초안이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었죠. 발사 실패 직후 바로 송고할 수 있도록 제목까지 완벽하게 뽑아놨습니다. 한국 720억 달러를 우주에서 불태우다. 공항 커피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캐서린이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종이컵을 받아들자 손끝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알렉스, 솔직히 말해봐요. 왜 이렇게까지 한국의 실패를 확신하는 거죠? 캐서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혀끝에서 천천히 퍼졌죠. 경험이에요, 캐서린. 2015년 중국의 창정 로켓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저는 그때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말을 이으며 7년 전 중국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당시 베이징 정부는 독자 우주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며 엄청난 규모의 홍보전을 펼쳤죠. 저는 그곳에서 3주간 취재했고 발사대 근처까지 직접 접근했으며 자신감 넘치는 기술진들의 브리핑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제가 캐서린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발사 73초 만에 일단 로켓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엔진 과열로 궤도 진입에 완전히 실패했죠. 중국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무려 480억 달러였어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또각또각 두드렸습니다. 캐서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건 중국 이야기잖아요.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굳건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패턴은 놀랍도록 비슷해요. 과도한 자신감에 불충분한 검증 절차, 그리고 결국엔 참담한 실패로 끝나죠. 제 말이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인도의 지세 프로젝트도 똑같았어요. 2012년 발사 당시엔 그렇게 성공을 자신했지만 결국 위성 궤도 이탈로 끝났죠. 커피숍 창밖으로 한국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벽 6시임에도 공항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에너지가 곧 실망으로 바뀔 거라 확신했습니다. 알렉스, 당신은 편견에 완전히 갇혀 있어요. 캐서린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흘끔 쳐다봤죠. 한국은 2009년과 2010년 나로우로 2번이나 뼈아픈 실패를 겪었어요. 그 처절한 아픔을 아시죠? 저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로우는 러시아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했고 2차례 모두 일단 로켓 문제로 처참하게 실패했죠. 당시 한국 언론은 굴욕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썼어요. 바로 그거예요, 캐서린. 실패 경험이 있다는 건 기술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뜻이죠.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캐서린이 태블릿을 재빨리 꺼냈습니다. 화면을 제게 돌렸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10년 개발 일지가 빼곡하게 떠 있었죠. 나로우 실패 후 한국은 외국 기술을 단 한 줄도 쓰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75톤급 액체 엔진부터 3단 분리 시스템까지 전부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연구 인력 312명, 협력 기업 89곳, 테스트 횟수 1847회라는 놀라운 수치들이었죠. 제 눈이 그 숫자들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인상적이긴 하네요. 하지만 집념만으론 절대 부족하죠.
우주 기술은 철저한 데이터와 검증의 영역이에요. 감동 스토리의 영역이 아니고요. 캐서린이 커피잔을 탁 내려놨습니다. 당신은 10년을 그저 숫자로만 보지만 저는 그 안에 사람들을 봐요. 나로우 실패한 다음 날, 한 엔지니어는 발사대 앞에서 밤을 꼬박 샜대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반드시 다시 시작하겠다고 이를 악물고 다짐했죠.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참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감동은 로켓을 궤도에 올리지 못해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죠. 화면을 열자 제가 미리 작성한 실패 기사 초안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캐서린이 제 노트북 화면을 똑바로 봤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벌써 실패 기사를 다 써뒀군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이 실패하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바라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기자는 감정이 아니라 확률과 데이터로 판단해야죠. 제 분석 모델은 성공 가능성을 고작 18%로 계산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또렷하게 가리켰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캐서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렉스, 만약 당신의 완벽한 모델이 틀렸다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죠.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모델이 틀릴 리 없었으니까요. 15년간 쌓아온 방대한 데이터와 경험이 그걸 명확하게 증명했죠. 공항을 빠져나와 렌터카에 올랐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까지는 4시간 거리였어요. 차창 밖으론 한국의 겨울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오직 720억 달러라는 숫자만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로우주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제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로우주 센터 브리핑룸 형광등이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11월 27일 오후 2시, 발사 이틀 전이었죠. 방 안엔 전 세계에서 몰려든 기자 67명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어요. 일본 NHK, 중국 CCTV, 프랑스 AFP 기자들의 날카로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눈빛으로 단상을 바라봤죠. 김덕수 박사가 천천히 연단에 올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누리호 사업본부장이었어요. 61세의 그는 흰머리가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날카롭고 강렬했죠. 안녕하십니까. 누리호 발사 전 마지막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브리핑룸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스크린에 로켓 단면도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3단 구조의 설계도가 세밀하고 정교하게 표시됐죠. 누리호는 전체 무게 200톤, 높이 47m의 3단형 로켓입니다. 75톤급 액체 엔진 4기가 1단을 구성하며 75톤급 엔진 1기가 2단을, 7톤급 엔진이 3단을 담당하죠. 제 손엔 이미 공격적인 질문들로 가득 채운 질문지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어요. 김 박사의 차분한 설명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저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번 발사의 핵심은 13기 위성의 순차 분리예요. 700km 상공에서 30분간 진행되며 바로 그때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브리핑룸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쏠렸어요. 김덕수 박사가 저를 조용히 바라봤죠. 질문하시죠. 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알렉스 톰슨,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목소리를 날카롭게 높였죠. 한국은 과거 나로우 때 러시아 기술에 완전히 의존했고 2번이나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도 핵심 기술을 어딘가에서 몰래 가져온 게 아닙니까? 브리핑룸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몇몇 기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웅성거렸죠. 김 박사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더욱 직설적으로 나갔습니다. 서방 선진국 기술을 몰래 도용했다는 겁니다. 720억 달러나 쏟아붓고도 순수 독자 기술이라 주장하는 건 도저히 신빙성이 떨어져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중국도, 인도도 똑같은 주장을 했지만 결국엔 모두 실패했죠. 한국이 뭐가 다릅니까? 캐서린이 제 옆에서 급하게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김덕수 박사가 단상 위에서 깊고 긴 숨을 내쉬었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톰슨 기자님. 김 박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2009년 8월 25일 나로우 첫 번째 발사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페어링 분리 오류였죠. 당시 우리는 러시아 흐루니체프사의 1단 엔진을 전적으로 썼어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10년 6월 10일, 두 번째 발사도 끔찍하게 실패했습니다. 발사 137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버렸죠. 다시 러시아 기술 문제였어요. 김 박사가 단상 가장자리를 굳게 움켜쥐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발사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브리핑룸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저조차 말을 완전히 잃었죠. 김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한다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 땅에서, 우리 돈으로. 그러나 우리 기술이 아닌 로켓이 하늘에서 폭발하는 걸 그저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죠. 그의 눈가가 붉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결정했어요. 앞으로는 단 하나의 외국 부품도 절대 쓰지 않겠다고. 김 박사가 스크린을 힘주어 가리켰죠. 75톤급 엔진부터 터보펌프, 연소기, 제어 시스템까지 정말 모든 걸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김 박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312명의 연구진 명단, 1847회의 시험 기록, 89개 협력 기업 계약서 전부 공개 가능합니다. 그가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엔진 연소 시험 장면이 나왔죠. 거대한 화염이 발사대를 완전히 뒤덮는 순간이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재생됐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저 엔진을 147차례나 테스트했어요. 단 한 번도 외국 기술진이 참여하지 않았죠. 제 옆에 앉은 독일 기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은 정확히 얼마나 되죠? 그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김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25% 이하라고 냉정하게 분석했어요. 브리핑룸이 크게 술렁였죠. 25%, 4번 시도하면 한 번 성공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에 그 수치를 또렷하게 기록했습니다. 성공 확률 25%, 실패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적었죠. 13기 위성 동시분리는 전 세계에서 7번째 시도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을 차분하게 이어갔어요.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만이 성공했죠. 기술 난이도는 단일 위성 발사에 무려 18배나 됩니다. 프랑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김 박사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각 위성을 정확한 간격으로, 정확한 속도로 분리해야 해요. 0.001초 오차도 즉시 궤도 이탈로 이어지죠. 저는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실패 확률이 75%라는 건데 왜 720억 달러나 되는 천문학적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까? 제 질문이 브리핑룸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김덕수 박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톰슨 기자님, 낭비라고 말씀하셨죠?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단해졌어요. 우리에겐 이게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자존심이고, 미래고, 생존이에요.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어요. 김 박사의 눈빛이 아무리 강렬해도 데이터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틀 후 발사대 앞에 섰을 때 제 확신은 처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13분, 나로우주센터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발사까지 정확히 4시간이 남은 시점이었죠. 저는 발사대에서 100km나 떨어진 텅 빈 관측소에 홀로 서 있었어요. 캐서린은 관제센터에 남았고 저는 일부러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폭발 위험을 회피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실패 장면을 너무 가까이서 보고 싶지 않았죠. 차가운 11월 바람이 얼굴을 매섭게 핥히고 지나갔어요. 손에 든 노트북 화면이 어둠 속에서 창백하게 빛났습니다. 화면엔 제가 미리 작성해둔 기사가 또렷하게 떠 있었어요. 한국 720억 달러 예산을 새벽 하늘에 불태우다. 완벽한 제목이었죠. 발사 실패 직후 단 5분 안에 전 세계로 송고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해뒀습니다. 심지어 편집장에게 보낼 메일 제목까지 써뒀어요. 한국 누리호 발사 실패 속보. 즉시 일면 배치 요청.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끝날 일이었죠. 관측소 창문 너머로 멀리 발사대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저 멀리서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죠. 아무리 점검해봤자 소용없을 거예요. 제 분석 모델은 명확했으니까요. 성공 확률 18%, 실패 확률 82%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캐서린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관제센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피식 웃었어요. 긴장한다고 결과가 바뀌진 않죠. 새벽 2시가 넘어가자 추위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손끝이 시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관측소를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실패를 확인하고 즉시 기사를 송고한 다음 가장 빠른 비행기로 뉴욕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죠. 노트북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기사 본문이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10년간 투입한 720억 달러는 결국 새벽 하늘의 불꽃놀이로 끝났다. 국제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대로 기술적 한계는 명확했다. 새벽 3시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편집장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알렉스, 발사 실패 즉시 송고하게. 일면 대기 중이야. 저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발사 후 5분 안에 송고하겠습니다. 편집장은 제 판단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죠. 15년간 쌓아온 신뢰였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발사대의 불빛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발사 준비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였죠. 새벽 4시 관측소 스피커에서 갑자기 카운트다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사 1시간 전입니다. 최종 점검을 시작합니다. 기계적이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100km 거리였지만 발사대의 조명이 희미하게 보였죠. 손에 든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실패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5시 스피커에서 긴박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발사 30분 전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제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어요. 정상이라고 말하지만 곧 모든 게 무너질 겁니다. 중국도 인도도 발사 직전까지 모든 게 정상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어요. 한국이라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0분 전, 9분 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기대감이었죠. 곧 제 분석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걸 증명할 순간이었으니까요. 5분 전, 4분 전. 손에 든 카메라를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노트북도 다시 열어뒀습니다. 전송 버튼 바로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놨죠. 1분 전, 50초, 40초. 숨이 가빠졌습니다. 1987점. 카운트다운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갔어요. 3, 2, 1 발사. 새벽 5시 24분. 거대한 불기둥이 100km 저 멀리서 솟아올랐습니다. 하늘이 순식간에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로켓이 천천히, 그러나 힘차게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제 손가락이 노트북 키보드 위에 올라갔습니다. 곧 폭발하거나 궤도 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전송 버튼을 누를 준비였죠. 하지만 로켓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도 폭발하지 않았어요. 제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캐서린이었습니다. 알렉스, 1단 분리 성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2단과 3단이 남았어요. 나로우도 초반엔 성공적이었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40분. 2단 분리도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새벽 6시. 캐서린의 다급한 전화가 다시 걸려왔을 때 제 세계는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12분. 휴대폰 화면에 캐서린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를 받는데 2초나 걸렸어요. 알렉스, 3단 분리 성공했어요. 캐서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듯 울려 퍼졌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어요. 뭐라고요? 겨우 한마디를 짜냈죠. 3단까지 완벽하게 분리됐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에요. 아니, 정상이 아니라 완벽해요. 캐서린의 흥분된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급하게 들여다봤어요. 실시간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고도 698km, 속도 초속 7.8km, 궤도 경사각 97.4도. 모든 수치가 목표 범위 안에 정확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제 분석 모델은 3단 분리 성공 확률을 고작 12%로 계산했었죠.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버렸어요. 전송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죠. 알렉스, 거기 계세요? 캐서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네, 있어요. 저는 마른 목소리로 대답했죠. 지금 관제센터 분위기를 봐야 해요. 모두가 울고 있어요. 환호하면서 울고 있다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제가 작성한 실패 기사가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한국 720억 달러 예산을 새벽 하늘에 불태우다. 이 제목이 갑자기 너무나 창피하게 느껴졌죠. 새벽 6시 23분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단 엔진이 표준 작동 시간보다 1.2초 더 길게 연소됐다는 기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역시 문제가 있었어. 저는 안도하며 중얼거렸죠. 엔진이 예정보다 길게 작동했다는 건 제어 실패를 의미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노트북을 열고 급하게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1.2초의 추가 연소. 이건 분명 아마추어적 실수일 거예요.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죠. 하지만 데이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2초 추가 연소는 실수가 아니었어요. 정밀한 궤도 수정이었죠. 목표 고도 700km에서 단 2km 오차만 허용되는 상황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1.2초라는 미세한 조정으로 완벽한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이건 천재적인 조정이잖아. 입 밖으로 감탄이 새어나왔어요. 제 손이 심하게 떨렸죠. 15년간 우주 프로젝트를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정밀한 제어는 처음 봤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편집장이었죠. 알렉스, 실패 기사 언제 보내나? 다른 언론사들이 먼저 나가기 전에 빨리 송고해야 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편집장님, 그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뭐야? 실패했다며? 편집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아니요. 성공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성공했다고? 네. 3단까지 완벽하게 분리됐고 목표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자네 분석은 어떻게 된 거야? 성공 확률 18%라며? 편집장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분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일단 대기하게. 위성 분리까지 확인하고 기사 방향을 다시 잡자. 편집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에 실패 기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이 기사가 이제는 쓰레기처럼 느껴졌죠. 삭제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지만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제 15년 경력이 이 기사 안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새벽 6시 35분, 캐서린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알렉스, 위성 분리가 시작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죠. 13기 위성을 순차적으로 분리한다고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30분 동안 13기를 정확한 간격으로 하나씩 분리해야 해요. 0.001초 오차도 안 돼요. 캐서린이 설명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중 위성 분리는 단일 위성 발사보다 18배나 어렵다고 김덕수 박사가 말했었죠. 첫 번째 위성 분리 성공, 캐서린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도 성공, 세 번째도 성공, 캐서린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죠. 저는 노트북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각 위성이 정확히 계획된 궤도에 하나씩 안착하고 있었어요. 간격도 완벽했고 속도도 정확했죠. 이럴 수가. 다시 한번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캐서린의 보고가 계속 이어졌어요. 제 손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새벽 7시, 10번째 위성까지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이제 3개만 남았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죠.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다중 위성 분리에 성공한다는 의미였어요. 더구나 순수 독자 기술로 말이죠. 11번째 성공, 캐서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12번째도 성공.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13번째 위성이었죠. 제 손이 떨렸어요. 만약 이것마저 성공한다면 제 15년 경력이 쌓아온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알렉스. 캐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3번째 위성.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죠. 분리 성공했어요. 캐서린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관측소 스피커에서 관제센터에 폭발적인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100km 떨어진 이곳까지 그들의 기쁨이 전해졌죠. 저는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실패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완벽한 성공이 제 눈앞에 펼쳐졌죠. 노트북 화면에 실패 기사가 저를 조롱하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휴대폰으로 전 세계 언론사들의 긴급 속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7시 15분, 휴대폰 화면이 끊임없이 깜빡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들의 속보 알림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CNN 속보, BBC 긴급 뉴스, 로이터 특보가 연달아 떴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했습니다. 한국, 독자, 기술로 우주 강국 계열 진입, 13기 위성 동시분리 성공, 세계 7번째 쾌거, 720억 달러 투자의 완벽한 결실 같은 제목들이 눈을 찔렀어요. 제 입에서 쓴웃음이 나왔죠. 불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반대의 기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노트북 모니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13기 위성 모두 목표 궤도에 정확히 안착했고 각 위성 간거리도 계획된 간격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었죠. 오차 범위는 0.0003초, 인간의 눈 깜빡임보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정밀도가 가능하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제가 분석했던 중국의 창정 로켓은 오차 범위가 0.05초였고 그것도 실패했었죠. 한국은 그보다 166배나 정밀한 제어를 해낸 겁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캐서린이었죠. 알렉스, 지금 당장 관제센터로 와요. 김덕수 박사님이 긴급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관제센터로 간다는 건 제 오만함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었죠. 빨리요. 캐서린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집어 들고 관측소를 뛰쳐나왔어요. 100km 거리였지만 지금은 1초라도 빨리 가야 했죠. 차를 몰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한국 방송들이 일제히 누리호 성공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먹였죠. 차창 밖으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죠. 1시간을 달려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엔 이미 수십 대의 차량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전 세계 언론사 취재진들이 몰려든 거였죠. 관제센터 건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복도엔 환호하는 엔지니어들로 가득했어요. 그들의 얼굴엔 눈물과 웃음이 뒤섞여 있었죠. 한 젊은 엔지니어는 벽에 기대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들 사이를 비집고 브리핑룸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 이미 67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맨 뒷줄이었어요. 김덕수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게 분명했죠. 기자 여러분, 오늘 새벽 5시 24분, 대한민국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리호가 13기 위성을 모두 목표 궤도에 정확히 안착시켰어요. 순수 독자, 기술로 말입니다. 브리핑룸이 박수로 터져 나왔죠. 저만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이 무겁게 내려가 있었어요. 이번 성공이 가지는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죠. 다중위성 분리 기술은 글로벌 우주 서비스 시장의 핵심입니다. 현재 이 시장 규모는 연간 300억 달러예요.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300억 달러. 제가 계산했던 손실액 340억 달러와 비슷한 규모였죠. 한국은 이제 이 시장에 독자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외국 발사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죠. 일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투입된 720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향후 10년간 우주 발사 서비스만으로 최소 5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예상돼요. 여기에 위성 제작, 부품 수출까지 합치면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겁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죠. 1000억 달러.
투자액 720억 달러의 거의 1.4배였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독일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세계 7번째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미국, 러시아, 유럽 우주국,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7번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단 하나의 외국 부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한 독자 기술이에요. 브리핑룸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죠. 제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성공 확률 25%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김 박사의 눈빛이 강렬해졌죠. 확률은 과거 데이터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10년간의 집념이 있었어요. 1847회의 테스트, 312명의 연구진, 89개 협력 기업이 하나가 되어 만든 기적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숫자로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성공이죠. 하지만 사람의 의지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을 무언가가 세게 쳤습니다. 김 박사의 말이 정확히 제 문제점을 짚어냈죠. 저는 15년간 오직 숫자로만 세상을 봤어요. 데이터와 확률만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숫자 너머의 것으로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집념, 의지, 끈기 같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말이죠. 캐서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알렉스, 이제 믿어지세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김 박사가 대답했어요. 우주 기술은 국가의 총체적 기술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국은 이제 선진 우주 기술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우주 산업에서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이 된다는 겁니다. 브리핑룸의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시작했죠. 저만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2009년과 2010년 나로호가 실패했을 때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조롱했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년간 침묵하며 기술을 쌓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답했습니다. 브리핑룸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세상은 큰 나라, 부자 나라만 우주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의지와 기술로 그 편견을 깼어요. 김 박사의 목소리가 울먹였죠. 이건 단순한 로켓 발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고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브리핑룸이 폭발적인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죠.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김덕수 박사가 저를 봤죠. 톰슨 기자님.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 입에서 사과가 먼저 나왔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한국을 평가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우리의 도전은 무모해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성공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죠.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는 해냈습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걸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저는 관제센터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동쪽 하늘이 완전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제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실패 기사가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어요. 커서를 제목으로 옮겼죠.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씩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9시 나로우주센터 주차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4시간 전만 해도 텅 비어 있던 이곳이 이제는 방송 중계차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CNN, BBC, 알자지라, NHK 로고가 선명한 중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최소 50명이 넘는 외신 기자들이 급하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죠.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알렉스, 대체 무슨 일이야? 전 세계 언론이 한국 성공 뉴스로 도배됐어. 그의 목소리가 다급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편집장님,
제 분석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성공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자네가 틀렸다고? 15년간 한 번도 틀린 적 없던 자네가? 편집장의 목소리에 믿기지 않는다는 느낌이 가득했죠. 네.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숫자만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숫자 너머의 것으로 성공을 만들어냈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뉴욕은 난리야. 로이터가 이미 일면에 한국 성공 기사를 실었고 파이낸셜 타임스도 특집을 준비 중이래. 우리만 실패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죠. 기사 방향을 완전히 바꿔. 제목은 이렇게 가자. 새벽을 훔친 K-로켓 720억 달러의 기적.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새로운 기사를 써야 했죠.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의 실패를 확신했었죠. 이제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차에서 내려 다시 관제센터 쪽으로 걸었어요. 취재진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이 새벽에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CNN 앵커의 목소리였어요. 거대한 모니터에서 생중계가 진행되고 있었죠. 720억 달러를 투입한 누리호 프로젝트가 완벽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13기 위성 모두 목표 궤도에 정확히 안착했어요. 앵커의 얼굴에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 같은 방송사가 한국의 도전을 회의적으로 보도했었는데 말이죠. 저만 태도를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180도 돌아선 거였어요. BBC 기자가 김덕수 박사를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김 박사가 잔잔하게 웃었어요. 불가능이라는 건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는 10년간 침묵하며 준비했죠. 그리고 오늘 세상에 대답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그 순간을 담아냈죠. 저도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셔터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인천공항에서 긴급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엔 전 세계 언론사 취재진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 성공을 취재하기 위해서죠. 화면엔 공항 입국장이 보였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기자들이 짐을 찾고 있었죠. 불과 새벽 시간에 이뤄진 발사였지만 세계는 이미 한국의 성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국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놀라운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한국, 침묵의 10년 끝에 우주 강국으로 부상, 720억 달러 투자, 1000억 달러 시장을 열다, 나로호 실패에서 누리호 성공까지 한국의 집념이 만든 기적 같은 헤드라인들이었죠. 제가 준비했던 실패 기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는데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세계 경제 전문가들, 한국 성공 예측 실패 인정.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알렉스 톰슨 기자는 발사 전 한국의 실패를 확신했으나 예측이 빗나갔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15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말이죠. 캐서린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알렉스, 괜찮아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제 15년 경력이 산산조각 났어요. 세계가 제 실패를 지켜보고 있죠. 캐서린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용기가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는 것.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죠. 오전 10시, 한국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나선다고 했어요. 저는 서울로 향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캐서린도 함께였죠. 차창 밖으론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거리 곳곳에 전광판이 누리호 성공 소식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 강국 7위 달성 같은 문구가 번쩍이며 지나갔죠.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리엔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한민국, 함성이 울려 퍼졌죠.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정말 해냈어.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룸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200명이 넘는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국내외 언론사가 모두 모인 거였죠.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리호 성공으로 우리는 이제 우주산업에서 수출국이 됐습니다. 향후 5년간 최소 1,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1,000억 달러, 제가 계산했던 손실액 340억 달러의 거의 3배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급하게 계산했어요. 투자액 720억 달러, 대비 회수율은 139%였죠. 제 분석이 얼마나 틀렸는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 자립입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요. 우리 위성을 우리 로켓으로 쏘아 올립니다. 이게 진정한 독립이죠. 브리핑룸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이번엔 진심으로 말이죠. 회견이 끝나고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새 기사를 쓸 시간이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새벽을 훔친 K로켓, 세계가 잠든 사이 한국은 역사를 만들었다. 제목을 쓰고 본문으로 들어갔습니다. 720억 달러는 낭비가 아니었다. 1,000억 달러 미래를 여는 열쇠였다. 문장이 술술 흘러나왔어요.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한국은 침묵하며 준비했다. 10년의 집념이 하루아침에 기적을 만들었다. 제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죠. 이번엔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1시간 만에 기사가 완성됐어요.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새벽을 훔친 K로켓, 데이터는 거짓말을 했지만 한국의 10년 집념은 진실이었다. 완벽했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죠. 이번엔 후회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썼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기사는 월스트리트 저널 1면을 장식했습니다. 11월 30일 오전 10시, 나로우주센터 대회의실은 숙연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성공 다음 날 열린 공식 기자회견이었죠. 단상 위엔 김덕수 박사를 비롯한 연구진 10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엔 피곤함과 환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게 분명했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죠. 저는 맨 앞줄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전 이 자리에서 저는 그들을 조롱했었죠. 지금은 존경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김덕수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자 여러분, 어제의 성공은 312명 연구진 전체의 승리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떠올랐죠. 2009년 나로우 발사 실패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엔지니어들이 발사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오늘의 성공을 만들었어요. 실패의 아픔을 딛고 10년을 버텨낸 진짜 영웅들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자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2009년 8월 25일 밤, 저는 이 사람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순수 우리 기술로 성공하겠다고 말이죠. 김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죠. 회의실 곳곳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이번엔 망설임 없이 셔터를 눌렀죠.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도, 데이터가 실패를 예측할 때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죠.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의지죠. 김 박사의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김 박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2025년부터 상업 발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미 동남아시아 3개국에서 위성 발사 요청이 들어왔어요. 스크린에 계약서 사본이 떠올랐죠. 계약 금액만 75억 달러입니다. 앞으로 5년간 최소 20회 이상의 발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75억 달러, 투자액 720억 달러의 10%를 벌써 회수하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김 박사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톰슨 기자님,
질문하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사님, 이틀 전 제가 한국의 실패를 확신했습니다. 제 분석이 완전히 틀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저처럼 회의적인 시선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김 박사의 대답을 기다렸죠. 김 박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톰슨 기자님, 회의로는 당연합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보면 우리의 도전은 무모해 보였을 테니까요. 그가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습니다. 사람의 각오, 팀의 단결, 국가의 의지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죠. 김 박사의 눈빛이 강렬해졌어요. 우리는 그걸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말이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캐서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이번 성공이 한국에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박사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만들고 수출하는 나라죠. 그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습니다. 나로호 실패 후 세계가 우리를 비웃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우주를 꿈꾸냐고 조롱했죠. 김 박사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국가의 크기가 아니라 의지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회의실이 폭발적인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죠. 15년간 숫자로만 세상을 봤던 제게 김 박사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습니다. 숫자 너머의 세계,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의 힘을 보여줬죠.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김덕수 박사가 저를 봤죠. 톰슨 기자님.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제 기사 잘 봤습니다. 새벽을 훔친 K 로켓이라 정말 멋진 제목이더군요.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끄럽기도 해요. 제가 박사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르시죠?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당신은 기자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뿐이에요. 데이터만 보면 우리가 틀렸죠. 하지만 성공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어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우리는 해냈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더 값진 성공이 됐어요. 그의 말에 제가 놀랐죠. 제 덕분이라니요?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당신 같은 회의론자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의심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김 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앞으로도 객관적으로 보도해주세요. 다만 숫자 너머도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회의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캐서린이 제 옆을 걸었어요. 알렉스, 이제 믿어요? 한국의 힘을 말이에요. 그녀가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믿어요. 아니, 확신해요. 차에 올라타 뉴욕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15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더 소중한 걸 얻었죠. 겸손함과 열린 시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누리호 성공 이후 해외 투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우주국은 기술 협력을 제안했고 독일은 공동 연구를 요청했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밝았죠. 한국이 이제 우주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틀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데 거대한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우주 강국 7위 달성, 720억 달러 투자, 1000억 달러 미래를 열다. 문구가 번쩍이며 빛났습니다. 그 아래엔 누리호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사진이 걸려 있었죠.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 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의 실패를 확신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성공을 세계에 알리는 기자가 됐죠.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게이트로 향하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었죠. 제 기사가 월스트리트 저널 온라인판 메인에 떠 있었습니다. 새벽을 훔친 K 로켓, 데이터는 거짓말을 했지만 한국의 10년 집념은 진실이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죠. 이 기사가 내 편견을 깼다.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
알렉스 톰슨의 용기 있는 인정에 박수를 보낸다 같은 댓글들이었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론 한국의 하늘이 보였어요. 며칠 전 그 하늘 위로 누리호가 날아올랐죠. 720억 달러를 실은 로켓이 새벽을 가르며 우주로 향했습니다. 세계가 잠든 사이 한국은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됐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작아지며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한국은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15시간 비행 동안 저는 새로운 기사를 구상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가르친 것, 데이터를 넘어선 도전의 힘이라는 제목이었죠.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공, 확률을 뛰어넘은 의지, 세계의 조롱을 이겨낸 집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뉴욕에 도착할 때쯤 기사가 완성됐습니다. 제 기자 인생 15년 중 가장 진실된 기사였죠. 공항을 빠져나와 맨해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편집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알렉스, 자네 기사가 화제야. 구독자가 20%나 늘었어. 그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죠. 하지만 자네가 틀렸다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네. 괜찮겠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편집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그게 진짜 기자지. 책상에 앉아 한국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그곳에선 또 다른 준비가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다음 발사를 위한 준비 말이죠. 김덕수 박사와 312명의 연구진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을 거예요.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캐서린이었죠. 알렉스, 한국이 2026년 달 탐사 계획을 발표했어요. 다시 한국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의심하지 않을게요. 한국이라면 해낼 겁니다. 창밖으론 뉴욕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의 새벽 하늘에 머물러 있었어요. 누리호가 솟아오르던 그 순간, 세계가 놀라던 그 새벽이 계속 떠올랐죠. 노트북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새벽을 훔친 나라, 한국. 당신들이 제게 가르쳐준 건 성공이 아니라 도전하는 용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숫자만이 아니라 숫자 너머의 것도 볼 거라고 말이죠. 데이터는 현재를 설명하지만 의지는 미래를 만든다는 걸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